우리가 비전보드를 만들려고 모였잖아. 이 뒤에 지금 짠. 화려하게 2015 비전보드 만들기. 우선은 우리가 오늘 좀 비전보드를 왜 만드는가, 그리고 그 비전보드가 어떤 거고 비전보드를 만들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비전보드라는 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좀 이루고자 하는 바나 꿈을 이제 말 그대로 보드에 시각화하는 걸 말하잖아. 비전보드니까. 그럼 이제 내 꿈을 시각화하는 도구를 비전보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전보드를 그렇다면 그럼 만들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이 비전보드를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많은 뭐 미국의 배우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업가들이 좀 추천을 하더라고. 비전보드를 만들어서 내가 좀 목표하는 바를 계속 시각화를 하고 그것들을 좀 잘 보이는 곳에 계속 둠으로써 매일 내가 그 비전보드를 보면서 내가 좀 이루고자 하는 바를 계속 명확하게 의식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고, 뭐 너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일단 나는 비전보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목적 없이 달성하려고 했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왜 뭐가 문제일까라는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목적성이 어떤 주체가 없구나. 이거를 달성하려면 그걸 좀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 성공하고 싶다, 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만 이제 있다 보니까, 덩그러니 없는 얘기만 있다 보니까 비전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는 있다. 그걸 계속 보고 무의식 중에 내가 그거에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비전보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 비전보드를 내가 왜 만들고 싶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비전보드를 만들 때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비전보드를 만들면서 내가 지향하는 어떤 이미지들을 조금 더 뚜렷하게 내가 이런 방향의 삶을 지금 살길 원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그거를 내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진짜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들을 출력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붙여놓고 계속 내가 그거를 시각화하고 의식화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뭔가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뚜렷한 목표라든지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뭔가 이제 삶을 살면 살수록 그게 약간 흐려지는? 맞아. 그게 너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게 뭐였지? 라는 거를 또 한번 비전보드를 볼 때마다 되새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비전보드를 만드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비전보드를 만들어 봐야 되니까 한번 핀터레스트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비전보드를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나는 5가지를 좀 생각해봤거든. 첫 번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가족, 그리고 그 다음에 커리어, 그 다음에 여행, 돈. 이렇게 5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건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 세 번째로는 일, 네 번째로는 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독서, 이렇게 키워드를 선정하게 되었고, 일단 건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앉아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건강을 뽑게 되었고, 여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선택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인풋을 받으려면은 경험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을 선택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일이에요.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스스로 모습을 조금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찾는 거. 2025년에는 제 가치를 알아주는 곳을 찾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인데, 돈은 모든 분들한테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주변들도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섯 번째로는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 휘발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바로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전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확실히 이걸 하면서 뭔가 구체화가 된 것 같아서 신기하다. 너가 생각하는 목표나 이런 거? 뭔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뭔가 좀 두루뭉실하게 목표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구체화를 하는 거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드네. 오히려 좀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찾았어? 나는 일단은 제일 재밌게 찾은 게 약간 이런 거.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랑 도전, 즐겁다. 그냥 이런 거 찾을 때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유쾌한 거를 위주로 많이 해놨구나. 죽인다, 즐겁다. 이번 연도에는 진짜 책 12권 읽는다. 도전. 12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그치, 한 권 정도면 뭐 충분히 읽을 수 있지.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하겠는데. 그리고 나는 약간 독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완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나는 약간 그런 거랑 조금 거리가 멀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나는 책을 읽는 이유가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함이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좀 필요한 부분들만 좀 선별적으로 읽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완독을 목표로 책을 읽는 것보다 뭔가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그 책 안에 어디에 있을까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그걸 좀 골라 읽는 편? 그러면 책을 구매할 때나 빌릴 때나 어떻게 읽을 때 읽어보고 사겠네?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문학이 아닌 경우는 보통 그렇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기획에 관한 이제 내가 지식이 좀 필요해. 예를 들면 이제 기획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기획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내가 부족해서 그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관련된 기획서들을 엄청 찾아보고 목차를 좀 유심히 봐. 목차랑 소개하는 그 문구들, 그 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고 목차에서 좀 내가 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나는 약간 주저 없이 사는 편이지. 거의 사러 가는구나. 그렇지. 나는 조금 책을 사는 편인 것 같아. 빌리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책을 사는 이유는 약간 그런 거 같긴 해. 책을 사면 편하게 밑줄을 그을 수 있잖아. 그렇긴 하지. 책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제 밑줄을 긋고 그 밑줄 그은 책 아래에 내 생각을 적는다든지 그 책을 내 맘대로 더럽힐 수 있다. 난 그게 약간 책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책은 또 내가 경험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니까 책도 그런 맛이 있더라고. 10년 전에 이거 내가 읽은 책이랑 그 똑같은 책이라도 10년 후에 읽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게 재밌는 것 같아. 글 쓰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 내가 글을 안 써봐서.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글귀를 봤을 때? 아, 내가 쓴 글을 봤을 때? 다시 또 봤을 때? 다르지. 달라? 완전 다르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글을 썼을 때 처해했던 상황과 감정이 다르고. 약간 노래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겠구나. 그렇지. 뭐. 우리가 뭐 영화를 보더라도 뭐 똑같은 영화를 만약에 2번 봤어. 근데 그 영화 2번 봤을 때 처음 봤을 때와 한 번 다시 봤을 때 보여지는 게 다르고 감상이 다를 수 있듯이 내가 글을 쓴 걸 내가 봐도 사실 되게 다르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심경이었겠구나 라는 거는 이제 느껴지지. 다시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런 건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런 또 매력이 있네. 그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좋다. 그래서 이제 글은 이제 그런 이제 기록에 엄청 의미가 있지. 내 감정을 기록하고 내 상황을 기록하는 거니까 무엇인가를 남긴다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이제 예전에 어땠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런 내 어떤 삶의 흐름을 기록을 통해서 좀 쫓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난 되게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고 약간 나는 거의 손만 얹은 듯한 느낌의 일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깊이감이 조금 없다.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이야. 계속 깊이감 없이 지내도 될까? 너가 해왔던 일의 깊이감? 어떻게 보면 다른 키워드로는 끈기랑도 연결이 되는데 끈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거를 좀 많이 빨리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지. 끈기를 기르는 법. 일의 깊이와 나의 끈기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렇지. 고민을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고민이 있고 나는 이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주의거든. 어쨌든 이제 난 사람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고민이 드는 이유가. 그래서 나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도 이제 고민에 깊이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헤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가능성을 조금 자기 스스로 점칠 때가 있잖아. 여러 가지 가능성. 내가 막 여기서 이런 말을 꺼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걸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해보지 않으면 결국은 모르는 거니까 난 무조건 해보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 우리는 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을까? 생각으로 완벽히 정리할 수 없을까? 근데 나는 이게 약간 생각은 결국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세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거지,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완벽하다고 믿는 거는 결국엔 우리가 그 완벽한 상황을 우리 머릿속으로 무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완벽하다고 믿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순발력인 것 같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센스가 있는. 센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회복 탄력성. 나는 요새 이제 하는 고민이, 나도 이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일의 어떤 수입과는 별개로 어떤 일을 해야 앞으로 나에게 좀 더 가치 있을까, 나의 어떤 커리어나 나의 경험이나 능력에 도움이 될까라는 걸 좀 많이 고민하거든. 그래서 일을 고르는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아, 예전보다. 맞아,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예전에는 이제 일을 선택하는데 크게 막 고민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단순히 이제 직업이라는 게 어떤 이제 안정적인 그 생계 수단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그 내 삶의 성장이라든지 내 삶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요소로서 좀 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일이라는 게. 그래서 좀 일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예전보다 깊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일을 좀 구하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보통 하루에 8시간, 9시간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 일생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난 어떤 것들을 얻어가고자 하는 건가? 일을 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을 고르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시켜주는 곳을 원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 근데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 이거 하니까 좀 미술 활동. 그때 열심히 했었어야 됐어. 그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미적 감각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미술 시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또 붙여야 되는 거였나? 이게 일러스트를 만들어놔야 되네. 일단은 혹시라도 나중에 비전보드 만드실 때 반드시 일러스트나 미리 캔버스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오케이. 와우, 잘한다. 그래요. 비전보드를 만들면서 느끼는 거는, 비전보드도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왜 괜찮은데? 내가 그 유튜브로 봤던 것보다 훨씬 어렵네. 아, 이렇게 레이어 레이어.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네. 오, 예쁜데? 가와이 데스. 잘 만들었다. 완성. 오, 짜란. 짠짠짠. 재밌다네요. 해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그냥 했으면은 매력이 없을 것 같아. 그 디지털로? 직접 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아날로그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아날로그로 하면 계속 볼 수 있잖아. 그 디지털로 하면 계속 어디 막 들어가야 돼, 사이트. 맞아.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조금 덜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우리가 계속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찾아보고 출력도 하고 이거를 오리고 붙이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번거롭잖아. 근데 약간 나는 그런 불편한 과정이 있어야 더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약간 일부러 이런 아날로그를 좀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리고 이곳은 제주 청년센터입니다. 예스. 아주 좋은 곳이죠. 가위도 빌려주시고 풀도 빌려주셨어요. 이 공간까지도 다 빌려주셔서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이루고 싶은 모습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로 이루고 싶은 거? 나는 건강 테마인데 지금
여기 화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반팔핏 근육질의 반팔핏을 좀 입으신 남자분이 계시거든. 약간 이렇게 되고 싶다가 약간 내가 좀 꿈꾸는 모습인 것 같아. 네, 그로써 저도 완성을 다 했습니다. 완성 다 했고요. 우리가 비전 모드를 만들어 봤는데 해보니까 어때?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뭔가 목적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목표를 세우면서 목적지가 생긴 것 같아서 확실히 비전보드를 만들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 만들어 보니까 나도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출력을 하고 붙여보니까 훨씬 더 그 나의 목표라든지 내가 꿈꾸는 이상향이 조금 더 구체화됐다 훨씬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우리가 만든 거를 이제 붙여서 계속 볼 거잖아.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일상을 사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나의 꿈을 이렇게 시각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하루하루를 좀 더 열심히 살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우리 붙인 내용들을 키워드 한 3개 정도로 해서 말해볼까? 먼저 말하시죠. 나는 조금 큰 주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커리어고 커리어. 두 번째가 이제 여행이고 똑같다. 세 번째가 돈 혹은 주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주거도 좀 궁금한데. 주거? 우선은 이제 주거를 먼저 말하자면 나는 약간 요렇게 복층인 이걸 뭐라고 하지? 단독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좀 되게 프라이빗한 이렇게 마당도 있으면서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고 약간 대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집에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이제 이미지를 좀 찾았는데 처음에는 돈다발의 이미지를 여기에 붙이는 게 어떨까 했는데 너무 약간 경박해 보고 사람이 약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런 아메리칸 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라고 하나 이거? 블랙카드? 이런 거를 조금 발급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건물 이미지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 건물에 살고 싶다가 아니라 이런 건물의 건물주가 되고 싶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나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나중에 이런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굳이 내가 뭐 1억 정안 해도 매달 들어오는 그 월세가 있잖아. 월세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 두 가지가 약간 슈퍼카 이미지를 좀 가져왔어. 그리고 이제 옷도 나도 이제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여기 보면 외국인 그 선생님들이 되게 옷을 잘 입으셨더라고. 되게 멋있게 잘 입었는데 차가 되게 멋있는 거야. 나는 이제 차를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돈과 관련해서 이런 슈퍼카를 이제 타는 사람이 되고 싶다. 품위 있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행 마지막 키워드인 여행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나는 이제 해외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살면서. 그래서 그 맨 위에부터 여기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아래에 있는 게 비엔나라는 도시인데 비엔나는 이제 내가 비포 선셋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배경지 중에 하나로 나와서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 그 아래는 이제 홍콩 이미지를 조금 가져왔어. 나는 약간 중화권 영화들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홍콩에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콩 이미지를 가져왔고 마지막 그 왼쪽에는 이제 뉴욕 여기가 타임스퀘어더라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런 장소들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빠뜨린 게 커리어. 아까 얘기했던 커리어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나는 여기 이 이미지가 이제 그 프리랜서를 약간 형상화한 이미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작가로서 난 조금 이제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이미지를 조금 가져봤습니다. 나는 크게 얘기하면 일이 있고 여행,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네트워킹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일 같은 경우에는 내 삶의 모토라고 할까? 약간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나한테 이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재밌게 하다 보면 분명 그걸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2025년. 그래서 노무철님처럼 약간 멋지게 살고 싶다 생각이 있고 여행은 정말 가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인풋을 받아서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결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뽑아놨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을 만나는 빈도수가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재밌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 비전 모델을 하는 게 해보니까 뭔가 생각을 안 해봤던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거를 이제 그 자주 보이는 자리에 놓으면은 지금 생각이 자주 날 것 같아. 생각이 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가볍게라도 무의식적으로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럼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걸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팁 아닌 팁을 혹시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팁을 주자면 우선 먼저 키워드를 정하고 그 키워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사진을 찾으면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미리 캔버스를 잘 다루시는 분이나 일러스트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다르게 어려우신 분들은 핸드폰에 있는 핀터레스트 들어가서 캡처 해놓고 그걸 이제 계속 보는 방법도 좋은 비전 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겠다 생각을 했어. 나는 여백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쁘지 않다. 비전 보드 혹시라도 만드시는 분들은 여백을 최대한 없이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말해줬던 것처럼 반드시 이제 붙이기 전에 사전에 미리 캔버스나 PPT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을 이용해서 미리 약간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미리 이제 밑그림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두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보드도 그냥 A3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빳빳한 좀 두께감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확실히 해보니까 그냥 일반 그 얇은 A3보다는 훨씬 이렇게 그 하드보드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딱 좀 약간 단단하고 두께감이 있는 보드지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탄탄하고 약간 흐물흐물하지 않아서 조금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주의점
비전보드의 주의점을 좀 알게 됐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나열하는 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나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걸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기 검열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냥 난 이래서 안 돼, 난 이 운동을 못 할 거야 이런 것보다 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난 운동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전보드를 만들면은 더 긍정적인,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서 사진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계를 두지 마라. 내가 찾는 이미지와 꿈에 한계를 두지 마라. 좋은 메시지. 마지막으로 이거 문구 여기 보여주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 난 너무 그 눈에 띄더라고 이 문구가. 맞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가져온 문구. 여기 보시면 열심히 하면 기회는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간절하면 인생이 변한다. 이 문구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인데 지금 저희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간절히 원해서 인생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비전보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자평하자면 유익한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좀 우리 고정 멘트 있잖아. 네. 그거 한번. We will be back.